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장 전망과 주력 종목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한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쪽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사실 메타버스가 많이 또 내림세를 기록을 하다가 네. ETF와 함께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으로 담아봐도 되는 시기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안정적이라는 네. 단어가 조금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네.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메타버스의 미래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단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타버스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하죠. 단순하게 우리가 즐길 거리로서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라든지 AR, VR 같은 이거 통합된 게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도 이제 메타버스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교육도 받으실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인데 따라서 단기적으로 메타버스를 지금 당장 좋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현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단기 테마, 지금 이제 ETF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도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있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확언하기도 그렇고 어렵죠.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조금 어중간하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가겠죠. 따라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 지금 이제 화면에 ETF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클 때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ETF 투자가 오히려 유망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ETF 종목들을 한번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네. 예상외로 엔터나 게임 관련주들이 주를 이루는 네.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소장님은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메타버스라는 거와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메타버스와 현실적인 메타버스가 이제 괴리가 있으니까 이론적인 메타버스와 가장 관련 있는 게 게임 엔터주들이 일단 가장 관련이 있죠.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도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어떤 아바타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게임을 하고 엔터주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있냐 없냐라는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제 필요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플랫폼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R, VR 같은 경우도 지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저도 네. 없습니다. 우리가 AR, VR 주식시장에서도 저도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AR, VR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기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장소를 또 따로 찾아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게 수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당장은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이 먼저 개발이 돼야 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중기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당연히 컨텐츠가 되겠죠. 우리가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필요한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 시간에 적용될 때까지는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다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캐즘이라는 단어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계곡과 계곡을 그러니까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계곡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얼리 어답터들이 AR, VR 지금 뭐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기기를 가지고 게임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얼리 어답터들이고요. 이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는 이 절벽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휴대폰, 폴더블 폰 얘기할 수 있어요. 폴더블 폰 초기에는 사신 분들이 있죠. 얼리 어답터 분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좀 무겁고 불편하고 비싸고 하니까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캐즘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그러한 모습들은 당연히 이건 모든 산업이 겪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플랫폼 쪽에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소장님이 보시는 약간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로서는 뭐 하는데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덱스터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영화에 있어서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자 같은 동물을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현실하면 사자는 우리가 갈기라고 그러죠, 이게. 네. 그것을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덱스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싹 소름이 돋으면 털이 선다 뭐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구현이 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덱스터가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미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인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호주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아까 이 계곡 사이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딱 잡는 게 가장 좋은 진입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넘어가야죠. 넘어가고서 들어가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시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캐즘을 넘는다라는 것은 넘다가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양한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 처음에는 핸드폰에 대한 어떤 폴더블 폰에 대한 인기 어마어마할 것이다. 1000만 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때는 뭐 저도 그걸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마음이 씹으셨군요. 지금 이 휴대폰에 약 2.5배 무게 정도 되더라고요. 2.5배 정도 무게가 그래요?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차라리 노트를 사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되다 보니까 벌써 저도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도 우리가 메타버스가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AR, VR 같은 경우도 실상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기기를 따로 사야죠. 뭐 보다 보면 뭐 두통도 좀 오고요.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했고요. 아직은 좀 이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입하는 거, 어느 시기에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 계곡을 건너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좀 진입을 하면 위험할 수 있고요. 완전히 건넌 걸 확인한 뒤에 초기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지 이틀째 메타버스 상장지수 펀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관련주들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올 한해 내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넵튠입니다. 넵튠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넵튠은 모바일 메타버스 개발사 퍼피레드 지분을 44%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에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목표로 한 모바일 메타버스형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 퍼피레드 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퍼피레드 M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 시도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넵튠은 이 게임사뿐 아니라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을 보유한 온마인드, 크로스 플랫폼 특허 기술을 가진 VR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맘모식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K-팝 디지털 아이돌을 키우는 딥스튜디오와 펄스9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맥스트입니다. 회사는 2010년에 설립된 증강현실 전문 업체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 어플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전 세계 50개국 12,000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AR 원천 기술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 현장에 적용해서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 어플 맥스버스의 AR 내비게이션 기능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맥스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로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정보 공간을 구축해서 관광이나 쇼핑 등 다양한 도시 정보를 실감나게 제공하는 AR 서비스고요. 다가오는 스마트 안경 시대를 준비할 대표적인 AR 솔루션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진 헥스텍입니다. 회사는 모션 제어 전문 기업으로 일본이 독점해오던 모션 제어 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현재 국내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션 제어 기술은 진입 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 사업인 인공지능 칩, 또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곳에 응용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아진 헥스텍은 스마트 팩토리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XR 글라스 국산화를 시작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OLED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용 XR 글라스는 과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 현장 활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XR 글라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연평균 100% 이상 성장하면서 IT 하드웨어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도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 ETF 편입됐던 종목들이 상장이 되는 날 움직임들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메타버스 ETF와 관련돼서 편입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ETF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동안 12만 원 이하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이 12만 원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지금 현재 3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뭐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어찌됐던 뭐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또 이틀 동안 시장이 강했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메타버스 ETF 때문에 올라갔는지 시장이 강해서 올라왔는지 조금 뭐 정확한 분석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 강세도 하나의 영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메타버스 ETF의 시장 대비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가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어떤 뭐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2차 전지 소재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컨텐츠들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그러한 카테고리 영역으로 본다라면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면 사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아까도 ETF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뭐 계속 좀 장기적으로는 ETF를 바라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시려면 한정된 자금과 한정된 정보력과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ETF라는 게 그런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모험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메타버스 관련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겨낸다라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뭐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딱이 이 캐즘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단언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ETF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엔 부담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시라는 것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각 업종별로 섹터를 나누시되 그중에서 약 한 1-20% 정도 의 이상을 넘어가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메타버스 ETF 산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약한 흐름 속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쭉 갈 수 있다.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섹터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된다라고 저는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상승 카테고리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타버스가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는 것은 산업의 생태계가 그만큼 발전이 아직 안 된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ETF가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식어가던 메타버스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시장이 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정확한 섹터를 나누기는 어렵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변곡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